서 변호사님, 예.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인섭과 관련해서 검찰이 20일 날 인천에 있는 그 속기사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속기사 사무실은 왜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녹취록이요. 네. 녹취록인데 저번 주에 결정된 게 그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첫째가 이제 이정근 녹취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김진성 녹취록. 예. 김진성이가 이제 그 위정을 이재명이가 직접 부탁했다. 예. 이걸 이제 다 녹음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육성이 위정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뭐 위정 교사는 못 빠져나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김진성 녹취록.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김인섭 녹취록이죠. 김인섭. 예. 김인섭. 바로 이제 그 정바울 사장하고 거기에 녹음을 한 거죠. 모든 대화를. 예. 왜냐하면 이게 김인섭이가 구속됐다가 1년간. 예. 그 다음에 그 출소를 했죠. 2016년 4월 달에. 예.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통화를 하는데 이걸 이게 다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정바울 사장하고. 예. 그러면 이게 녹음해놓은 파일을 가지고 녹취 사무실에 가가지고 서류로 이게 그 녹취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파일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원본을 압수수색 한 거죠. 해보니까 이제 그 백현동 4단계 모든 과정이 다 나와요. 그때 그 김인섭하고 이제 그 정바울이 매일 싸운 게 김인섭이가 이제 구속돼 있을 때 지분이 원래 5대5였잖아요. 예. 근데 그 정바울 사장이 지분 일부를 딴 데 넘긴 거죠. 은행 돈을 대출을 이끌어오려고 대주단. 대주단에. 돈을 은행 대출 받으면서 거기다 지분을 넘겨본 모양이죠. 그렇죠. 대주단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인섭이가 열받은 거죠. 내 지분을 왜 마음대로 넘기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업에 손을 떼겠다. 이랬더니 정바울 사장이 형님이 손을 떼면 어떡하나. 아직 그때 인허가 남아있었거든요. 예. 이제까지 모든 걸 형님이 다 했지 않느냐. 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 정바울이가 좀 이 노비를 말 해보려니까 안 됐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인섭한테 가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그래서 이 녹취는요. 아마 이제 결정적 스모킹 건입니다. 그러네요. 이 4단계는 이제 결국 국토부의 압박하고 무관하다. 결국 이제 김인섭의 로비다. 이게 적나라하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김인섭은 정바울하고 이 다투는 과정에서 정바울이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분을 바꿔버리니까 그 녹취해 놓은 것을 속기사한테 그거 좀 풀어봐라. 뭐라고 했는지 여기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하니까 결국은 이 김인섭 로비로 백현동이 4단계 상향되고 임대 100%가 아파트 10%로 줄였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그 정바울 씨가 11일 날, 11일 날 이번 달 11일 있잖아요. 예.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에 갔어요. 옛날에 이게 경찰에도 진술했지만 검찰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예. 김인섭 씨가 이제 초창기부터 관여했다는 거예요. 2014년 초창기부터. 처음에는 이제 그 한 10% 정도 주기라고 하다가. 예, 처음에 그랬다고 그러네요. 인허가가 정바울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에 5대5로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지분을 넘기니까 싸움이 붙어서 70억의 그 합의를 했잖아요. 예. 이 모든 과정을 전부 그 진술을 다 한 거거든요. 정바울 사장이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제 뭐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에 김인섭 씨도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핸드폰 전화로 통화한 것만도 115차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300여 차례 됩니다. 뭐 회사 그러니까 사무실 전화 이런 것까지 하면 한 300차례인데 네, 다들 아니 2014년 4월에는 왜 했나? 그 2015년 1월에 영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일로 전화를 했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바울 얘기는 바로 이게 2014년 초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초기부터 10%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정진상하고 정바울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되기 전부터 계속 통화하면서 로비를 했다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이제 그 로비가 돼가지고 예. 가능하니까 이제 영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사전에 써먹을 이제 수가 있겠구나 하고. 4단계가 원래 정보월 사장이 다 자백했잖아요. 자기는 이게 그 도계공하고 유동규 있잖아요. 예. 도계공하고 이제 그 공동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2단계만 올려달라. 예. 이렇게 성남시에 2번이나 요청했는데 전부 이게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인섭 씨가 허가방으로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그 김인섭이가 4단계까지 다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유동규 설득해서 도경 떼낼 수 있다. 이게 다 이미 조건이 맞춰지니까 그러면 이게 지분 주고 영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영입 전에 수없이 이렇게 통한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오히려 더 상식에 맞는 거죠. 유동기도 그 증언한 것 보면 정진상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인섭영이 하고 있는 일이니 잘 좀 해라. 백현동 사업에서는 손 떼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고 나무구 진술도 보면은 김인섭은 국장급도 성남시 함부로 못한다. 성남의 최고 로비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보면은 유동규나 나무구 얘기도 역시 김인섭이가 허가방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인섭이 그 옥중 편지도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정진상한테 들었겠죠. 옥중 편지가 김진상한테 자기 그 심부름하는 그 김진상한테 보낸 것 같은데 거기도 이재명이가 내 그 재판 사정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 뭐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마 백현동 그 문제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챙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옥중 편지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옥중 편지가 한 6통 돼요. 예. 6통.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수행비서 이재명. 예. 그때 수행비서가 조폭 출신 백종선입니다. 예, 백종선, 백모 씨라고 늘 그 다음에 그 김진욱이가 수행비서. 예. 그것도 조폭이에요. 김진욱이는 민주당이 국장까지 내정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비서가 조폭이 2명인데 앞에 조폭이 백종선, 그 다음에 뒤에 조폭이 김진욱. 이 2명이 수행비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백종선한테 보낸 편지가 또 이게 검찰에 압수된 거죠. 거기 보면 이게 그 유동규는 내가 다 손써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게 적나라한 과정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김진성 씨는 뭐 매일 면회 오니까 예. 편지 쓸 필요도 없죠 뭐. 그러네. 매일 면회 오잖아 김진성 씨는. 근데 그 여러 이제 그 지인들한테 보낸 게 이런 거 보면 이게 검찰이요. 진짜 이게 수사가 철저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왜냐하면 이게 다 교도소에서는 이게 통신 편지 이런 게 내역은 나오잖아요. 예. 내용은 검열 못 합니다. 내용은. 근데 내역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면 또 이게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뭐 보통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게 좀 남아있다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 결국 김인섭에는 4가지가 나온 거죠. 첫째는 이제 정보월과 녹취록이 결정적인 게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백종선이나 지인들과 편지 예술급동 결정적인 게 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정진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 면회한 것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하신 전영수 씨 있잖아. 예. 전영수 씨도 면회를 한 거예요. 예. 같이 온 걸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서실장이 왜 오느냐 말이에요. 예. 정진상이나 특별 면회한 게 2번 나왔고요. 그러네. 그리고 이게 통화 내역이 300번 나왔고요. 이 정도면 이게 뭐 김인섭이가 백현동은 다 했다. 이거는 뭐 증거 너무 많잖아요. 예. 이게 저는 이재명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선거법에 백현동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인섭의 구속기간도 연장을 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김인섭한테 이제 마지막 김인섭이가 뭐 입을 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연장을 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 끝을 내고 백현동 수사는 결국 그러고 나면은 이재명을 한번 불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백현동의 인허가권자는 뭐 정지상이야 보고 오는 사람이지 인허가권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소환해서 여기에 뭐 구속영장을 채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기사에도 결국 이제 그 10일 구속된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일간 연장한 거죠. 10일까지 최장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김인섭이 10일 뒤에 구속 기소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이재명 배임을 수사한다. 이게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김인섭이가 알선 수재 아닙니까? 알선을 하고 돈을 받았다. 그게 그 77억이거든요. 77억. 알선 수재라는 거 알선을 공문화되어 하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한테 알선했다. 정지상이 포함해서 이런 이제 그 혐의고요.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이는 뭔데 뭐 돈을 뇌물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결국 이제 알선해가지고 이게 이익을 정바울 사장이 3천억을 버는 거거든요. 3,200억. 그렇죠. 이야. 3,200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시가 그때 그 이재명이가 항상 하는 말이 야 우리 성남 도계공이 들어가면 최하 200억은 무조건 번다. 이랬거든요. 근데 도시개발공사 손 뗐잖아요. 예, 유동규가. 손대라고 그랬죠. 이게 정지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수사가 됐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배임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게 김인섭이와 정바울 사장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손을 떼고 성남시는 이게 얻을 이익을 못 얻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는 배임이잖아요. 바로 이제 이재명 소환 1순위가 쌍방울일지 백현동일지 이게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백현동이 먼저 소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위정교사가 딱 떨어지거든요. 예. 김지성 씨.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현동과 위정교사로 중앙지검에서 한번 게 이재명을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원에 있는 쌍방울 사건을 서울로 다시 합치는 거죠. 예. 저번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다시 영장 치는 거는 최소의 쌍방울, 백현동, 그다음에 위정교사 이 정도는 이게 무조건 들어간다. 거기에 이제 좀 수사 상황에 따라서 뭐 정자동이나 다른 것도 이게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송영길하고 이재명하고 깜빵에 앉아가지고 둘이 뭐 잘 지내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 제일 관심은 아니 정바울이가 뭐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는 그런 사람이 사업을 벌여갖고 3,200억을 벌었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어디다가 정바울이가 그 엄청난 돈을 뭐 몇 억이라든가 몇십억 같으면 어디다 꼽을 쳐둔다고 하지만 어디다 뒀을까? 그런데 왜 정바울의 아시아 디벨로퍼는 또 자본 잠식인가 그런 것들이 의문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돈을 이제 추적해야 김만배 씨가 이제 워낙 당하고 있으니까 초창기부터 예. 좀 이게 그 현금에서 빼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정바울 씨가 워낙 없다 보니까 사채 같은 걸 많이 끌어왔을 겁니다. 아, 그랬겠죠. 대부분 이게 그 사채나 뭐 특히 조폭이 다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갚은 것도 많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대주단에 또 이게 오니까 지분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게 지분 줬을 거고. 그 다음에 김인섭이한테도 일단 이게 그 77억 준 거는 맞아요. 네. 김인섭이한테 직접 준 게 절반. 그 다음에 김인섭 씨가 이재명이 도와주려고 경선 때 2021년에 다른 사업자한테 그 30억을 현금으로 끌어왔는데 현금으로, 예. 이걸 이게 김인섭이가 안 갚으니까 정바울 사장이 대신 갚아준 게 고래 포함해가 7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정바울 사장이 본인이 빼돌리는 게 물론 제일 많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 사채 갚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주단에 지분 넘긴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김인섭이 준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하니까 이제 그 돈이 지금은 뭐 끝으로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겠죠. 뭐 돈에 입구는 뻔히 다 나왔는데 출구가 어디가 된지 그게 혹시 정진상이라든가 또 이재명한테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검찰로서는 당연히 의심을 갖고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딱 떨어지게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꼼짝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임 뭐 이런 것 말고 돈 들어간 구멍이 있구만 하고 딱 찾아내버려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